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와 예수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공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율법주의적인 생각, 이제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주제를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두 개 더 남았네요. 오늘 이제 얘기되는 주제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대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공자의 문장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범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막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봐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얘기는 타인에 대해서는 대범하고, 특히 위정자라든지 또 임무를 맡은 사람은 더 그래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거 이런 거 좀 두루뭉술하게 다 봐주고 이렇게 용납하면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범하지 말고 조금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율법주의와 전혀 반대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 청년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떠났던 우리 윤동주님의 서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거 하나에 대해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가책을 갖고 부끄러움을 갖는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제 중궁이라는 제자, 이게 여몽이라고 그러죠. 중궁, 이제, 중궁이 자상백자. 자상백자라고 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자상백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공자한테. 근데 공자가 말하길 가야 간. 가야는 뭐냐면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고요. 간. 그리고 좀 대범해. 이렇게 이제 대범하다라는 말이 이번 이 문장의 이제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대범하다는 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범한 거, 이 간이거든요. 간, 대범한 거. 그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약간 부족해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포용해주는 게 대범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범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몸가짐을, 경이라는 말은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챙기고 추스리고 이렇게 조심하는 걸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은 경해야 되고 남에게는 대범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대범하면 안 되는 거죠. 공자는 약간 그런 뉘앙스. 물론 저 정도 자상백자 정도 되면 뭐 저 정도면 무난해요. 가야인데 좀 대범해. 너무 매사에 다 대범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자가 운을 띄우니까 중궁이 이제 제자가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잖아요. 중궁이 굉장히 센스가 있던 제자입니다. 이거 염옹이라 이렇게 이제 옹이라고도 부르고 염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중궁이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합니다. 거경이 행간 이임기민 불력가호. 중궁이 이제 그 공자의 말을 약간 느낌을 받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거경이 행간. 거라는 말은 평상시에 거할 때, 평상시 행동이 이거 간의 반대 개념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챙기고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사소한 것도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행간, 행동할 때는 이렇게 좀 대범한 거, 특별히 이임기민, 그 백성들,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좀 행간, 이렇게 간으로 이렇게 대하면 불력가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조심하고, 좀 이렇게 챙기면서, 이렇게 항상 세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경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경과 간이 이렇게 여기 대비돼서 나오는 거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거간이 행간 문의 태간호. 여기 이제 거간이 행간, 거간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너무 이렇게 그 대범하게 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도 대범하게 하면, 그러면 그 문의 태간호, 여기서 대자는 태로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너무 그 너무 대범한 거 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거간할 때는 할 때는 경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 나는 남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남한테 1,000원 꾼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사소한 거라도 꼭 기억해서 갚아요. 근데 남이 나한테 1,000원이나 10,000원 정도 꾼 거는 안 갚아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아니 뭐 100%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남 줄 거는 1,000원이라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그때 줘야 되는데 잊어버린 하고 언제라도 꼭 세세하게 챙겨서 자기 해야 할 행동을 챙기되, 남이 나한테 10,000원 정도 뭐 1,000원 이렇게 빚진 거는 그래 뭐 그냥 잊어버렸겠지 뭐 그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바로 대간입니다. 그 자기 자신은 대간해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은 항상 여기 경이라는 말이 했죠. 챙기고 조심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세밀한 것도 챙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거간 이 행간 문의 태간호. 자기 스스로 그거 할 때도 간하게 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간하게 행동을 하면 너무 태간, 너무 그 대범하면 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염지언연, 염의 말이, 염홍의 말이 연 맞구나, 이렇게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석에 가로쳐 있는 부분 보세요. 우리 유정목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위정자는 백성을 대할 때는 까다롭게 굴지 말고 대범해야 하지만 평상시 자신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야지 자신에게마저 대범해서는 안 된다. 결국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남을 대할 때는 넓게. 처음에 제가 동중서의 얘기를 했죠. 혹시 잊어버리는 분이 있을까봐 동중서를 얘기합니다. 동중서가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정의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인으로 대하라. 이건 자기 자신. 요거는 타인을 대할 때 항상 타인은 인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은 원칙과 법도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의 이러한 사상이 제자들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영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청궁 asked about 채상포채, 그러니까 자상백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Master said he may pass.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he may pass, 그 정도면 뭐 패스되지, 뭐 그 정도면 할만하지 뭐. 그렇지만 또 얘기를 합니다. He does not mind small matters. 자, 그는 small matter,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mind, 마음을 안 쓰는 것 같아.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간이죠. 대범해. 대범한 거는 일단 좋은데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궁 said, 중궁이 얘기를 하기를 if a man cherish in himself a reverential feeling of the necessity of attention to business, though he may be easy in small matters in his government of the people. 자, 만약에 이건 이제 문장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cherish는 게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reverential feeling, reverential feeling이란 말은 경입니다. 아까 얘기한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좀 세세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세하게 생각하고, necessity of attention to business,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서 그런 이렇게 좀 대범한 모습보다는 이제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를 보세요. Though he may be easy in small matters in his government of the peopl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maybe easy in small matters, 작은 일들에 대해서 easy, 아주 편하게 이게 대간이죠. 작은 일에 대해서 in his government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끌 때 government,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관리로서 일을 할 때에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지하게, 두루뭉술하게, 대범하게, 간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that may be allowed. 그게 좀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중공이 이제 질문을 했더니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곧 이어지는 질문이 But if he cherish in himself that easy feeling and also carry it out in his practice, is not such an easy mode of procedure excessive. 요게 좀 문장이 이제 조금 약간 어렵지만 위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가 in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easy feeling을 cherish, 이렇게 품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대범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두루뭉술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도 뭐 나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자꾸 하게 된다면, and also carry it out in his practice, 그의 이제 그 실무를 그렇게 하면서 carry out,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된다면, is not such an easy mode of procedure excessive. 그런 such an easy mode,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모습, 그게 procedure excessive, 너무 대범하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대범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그거 너무 대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좀 챙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범하게 돼야 하고, 그러면 좀 이건 너무 대범하지요. 너무 지나치게 대범한 거죠. procedure excessive, 너무 지나친 대범이지요. 그랬더니 마스터 said, 스승이 말하기를 Jung's words are right. 역시 용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small matters, 뭐 이런 것들을 소세하게 또 체크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잘 세세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일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타인을 돌아볼 때는 이렇게 어진 마음으로, 두루뭉술 넓은 마음으로, 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항상 남에 대해서 대범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자꾸 작은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그거를 꼬집고 지적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세요. 요만큼만 뭐 있어도 그냥 막 거기에 집중 포화가 그냥 뭐 융단 폭격이라 그러나 그냥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댓글 같은 거 안 보는 게 낫죠. 당사자는 그런 거 보면 자기 마음에 손해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은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그 댓글 읽어보면 좋은 댓글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합니다. 다음번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뭐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대범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넓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런 것이 공자가 강조했던 그러한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신은 엄격하게 대하고, small matters, 작은 거라도 자기 자신의 건 다 챙기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남의 거는 대범하게 넓게 남을 대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진정한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고 군자됨의 모습이고, 또 사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지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이제 다산 정약용이요. 우리 이제 양수리에 가면 정약용의 이제 그 생가가 있잖아요. 그 정약용의 생가에 보면은 여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여유당이라고 하는 게 다산의 호예요. 이게 다산의
이제 다산은 호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8가지 이상 되는데, 그 여유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라는 동물과 유라는 동물, 이게 다 동물입니다. 이게 신화에 나오는 동물 이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열이 박빙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물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항상 그랬다는 그 짐승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약용도 항상 나를 조심하고 챙겨야 된다는 마음은 여유당이라는 호를 자기가 이제 갖게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뭡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갖냐면 역시 모든 사람의 시선은 율법주의의 이런 그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율법주의, 저는 이 율법주의를 본능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은 뭡니까? 내가 계속 통제하지 않으면 본능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장기 이식을 했다거나 스텐트 시술을 했으면 그거가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게 계속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약을 안 먹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주의는 본능이기 때문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걸 늘 제어하고 신경 쓰고 내가 노력을 해야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바로 이제 여가 이제 이겁니다. 바로 그 여나 유라고 하는 동물의 이름을 따서 여유당이라 자기의 그 호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데 신중하고 항상 자신을 조신하게, 아까 경이라는 단어 썼죠? 항상 자신을 굉장히 reverential, 아까 영어에 나왔죠? 항상 이렇게 존경의 마음 내지는 굉장히 신중한 마음, 조신한 태도 이런 걸 경이라고 합니다. reverential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항상 계속 돌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마무리로서 윤동주 얘기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윤동주 얘기는 다 아니까 뭐 할 건 없고 제시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윤동주의 서시의 일부분이죠. 정말 예수의 어록도 좋고 뭐 여러 성경의 구절도 좋지만 또 윤동주 우리 청년 이분이 살아계시면 뭐 한 102세 정도 되십니다. 정말 장수하면 살 수도 있죠.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하고 뭐 비슷한 조금 한두 살 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런 분이 뭐 20대 후반에 정말 아낌없이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동주, 우리가 동주라고 하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동주라고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여기 보면 윤동주는 자기 주변의 동료, 친척 이런 친구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윤동주는 가책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그렇게 이렇게 몸 바쳐서 온 인생을 걸었고 조국을 위해 민족을 일하는 모습이 나는 부족한데, 사실 윤동주만 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훌륭한 사람은 항상 더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그 시집을 보면 윤동주의 시 안에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부끄러움은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항상 윤동주 서시에, 우리 서시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서시에 이런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항상 그 잎새에 있는 바람, 그 작은 바람에도 나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괴로워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전전긍긍, 열이 박빙 같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항상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경의 마음을 갖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거 하나라도 자신을 점검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군자됨의 길이요, 또 신실한 신앙인의 가는 길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공자나 예수의 어록에는 이런 율법주의적 생각을 항상 멀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제가 이런 주제를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역시
율법주의는 나빠, 그거는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남을 보는 것보다 나를 보고 나를 늘 다듬고 여기에 바쁘다 보면 남을 볼 틈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빠 보세요. 다른 자지자른 거 생각 안 하죠. 만약 업무나 뭐 며칠까지 해놔야 돼. 밤새 일하고 막 여기에 매입하다 보면 다른 거 뭐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근심이나 걱정이나 누구한테 섭섭했던 마음 가질 틈이 없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전전긍긍이라도 열이박빙이라도 이런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다. 이런 그 문장들을 보면서 항상 자기를 늘 다듬는 선비들은 남을 비판할 틈이 없다. 단 분명한 거 있습니다. 불의. 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저항하고 항거하고 지적해야 되는 것. 그건 선비가 가는 길이고 신실한 신앙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임진왜란이나 일제 때 이런 불의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일하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 일상에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생각은 늘 배우는 자들, 군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먼 길이다. 먼 모습. 또 신실한 신앙의 길 가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 틈이 없다. 그것을 이번 장에서 강조하게 되었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